대표님, 일단 저도 지금 PCM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개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기 개발 쪽은 아니고 실무를 뭐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자기 개발이잖아요. 그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동기부여 영상의 한 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네.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서 보면은 요즘 동기부여나 자기 개발 유튜브만 보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오고 주변에서 보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이쪽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느끼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붙잡는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제가 서점을 자주 가다 보면은 모든 베스트셀러는 거의 다 자기계발 동기부여 서적이 엄청 많더라고요. 많이 팔리는 것들을 봤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과연 자기 개발만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바뀔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약간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뭐 책을 많이 읽었던 건 아닌데 20대 초반에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비슷한 부류의 책들을 좀 읽었던 적이 조금은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이렇게 확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자기 개발을 한다고 그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인생이 달라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찝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책 쓰려고 저기 N땡땡땡 뭐 회사 찾아가서 그때 등록을 해서 10주 과정을 하고 이제 8주만 다니다가 제가 안 다녔거든요. 네, 네, 거기서 제가 그 편집자 대신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박 씨인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제가 원래 자기계발서를 쓰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얼핏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식사하면서 얘기했나? 저보고 자기계발서는 가난한 사람만 읽는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때는 오 그런가? 왜냐면 편집자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네, 편집자들이 훨씬 책을 많이 편집하고 보고 이랬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에 대한 프레임에 나도 갇혀서 그때는 그게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더 넓게 포괄적으로 내가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네, 얘기를 맞아요.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자기계발서를 읽는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얼핏 들으면 아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합리화하다 보면 자기계발서를 읽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그 네, 사람의 말을 딱 들었을 때 뭐야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가난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계발서 그럼 이제 끊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누구의 한 말이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 말이 지금도 꽂혀요. 자기계발서는 가난한 사람만 읽는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되게 책임감이 없는 말이거든요. 네, 예. 저는 일단 자기계발서 저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저는 책을 접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처음 접했어요, 많이. 왜냐면 제가 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면 처음부터 책 접했겠죠. 그러니까 네, 23살 때 제가 뭐였어요? 댄서 강사였어요, 호주에서는. 그때 제가 접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음악이라든가 그리고 댄스 뮤직 이런 그 댄스 그 커버 이런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제가 그때 다단계를 이제 시작하면서 자기 개발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다단계 자체에 들어가면 자기 개발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맞아요. 내 상황이 뭐냐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맞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기 개발이 많이 끌렸어요. 근데 음, 자기 개발이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한 글자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의식.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의식이에요, 네, 의식. 내가 의식이 높아야 다른 것들을 observe 할 수 있어요. 흡수할 수 있어요. 의식이 네, 높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 스위치는 꺼져 있어요. 의식이 높으면 뭐든지 흡수하고 궁금해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 어떤 그릇이 조금씩 가상의 그릇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얘기하는 99% 영역이에요.
의식은 자기계발서에서도 배우지만 종교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의식은 믿음, 신뢰, 사랑, 측정 불가능한 영역 대부분 모두 다 의식의 영역이에요. 의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무의식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예, 네, 미신의 영역도 사실 의식의 영역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가 언젠가 될 수 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는 실제로 그거 하나의 믿음이지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상이잖아. 네,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접해서 확실하게 꽂혔던 건 뭐냐면 Law of Attraction이라는 거예요. 시크릿. 예. 아, 네네. 뭔가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그거를 실제로 제 방에 호주 그 방 제가 되게 컸거든요. 예. 네, 거기다가 진짜 귀신빵처럼 있잖아요. 막 원밀리언 막 그 막 색채 그 써가지고 막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내가 네, 돈을 뭐 1년에 뭐 저렇게 원밀리언씩 벌 거야. 밀리네어 될 거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필요한 드림보드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그걸 시각화하고 정말 의식이 높아질 때는 사람 있잖아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내 상태는 가난의 상태야.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종교가 깊이 개입될수록 그 나라는 보통 있잖아요. 가난하더라. 네, 인도라든가 음, 이런 데 보면 되게 가난하거든요. 아, 근데 맞아요. 가난한데 가난할 때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게 뭔 것 같아요. 의식이에요. 네, 종교, 뭐 측정 불가능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근데 지금 이준 PD님 여쭤본 질문 중에 사실 네, 이거잖아요. 과연 삶을 변화할 수 있을까? 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네, 저는 반은 그렇고 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얘기한 건 99%인데 1%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괜찮은데 1%가 부족해 난 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면 네, 결애가 성사가 안 될 거야. 그죠. 다 괜찮은데 1%가 부족해가지고 뭔가 찝찝한 게 있어요. 근데 그 1%가 나중엔 99%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돈을 벌려면 99% 영역에서 99%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네, 그 말은 뭐냐면 99% 영역, 측정 불가능한 영역도 있지만 1%, 즉 측정 가능한 영역에 대한 것도 배워야 돼요. 네, 근데 사람은요, 가난할수록 미신 영역, 99% 영역에 더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게 측정 불가능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그냥 맞다, 틀리다 이거를 그냥 논의하는 뿐이지 어느 네, 하나 맞다, 틀리다 나도 직접 99% 영역에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나도 감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심지어 그거는 사람인 목사도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음, 사람은 목사를 더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목사를 더 믿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목사도 정말 안 좋은, 나쁜 목사들 되게 많거든요. 예. 네, 목사도 그냥,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걸 또 얘기하면 내가 종교를 까는 것 같지만 나도 크리스찬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목사 중에서도 진짜 제대로 된 목사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그 어떤 풀어가는 의식을 믿는 거지 진짜 하나님과 내가 진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사람들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꿈에서 음, 봤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일까? 웃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제가 왜 근데 자기계발 얘기하다가 이렇게 멀리 갔냐? 그만큼 99% 영역은 측정 불가능한 영역이다 보니까 여기서 정치판도 있고 여기서 누가 맞다 틀리네 이거 따질 필요가 없고 대신 좀 성숙되고 돈 벌고 좀 변화되려면 99% 영역에서 아는 만큼 1%, 즉 측정 가능한 영역에서 반드시 컨텐츠를 찾아서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네,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정확히 딱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면 콜드콜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유튜브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글이라고 있잖아요. 예, 구글에서 이거 네, 네,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유튜브를 하나 찍으면 누가 들어왔고, 예, 시청자가 얼마 되고, 구독자 수가 얼마 되고, 신규 구독자 수와 기존 구독자 수 얼마 되고, 들어왔을 때 조회수 대비 시청 그 지속 시간이 얼마고, 이런 게 다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있어요. 네, 데이터. 예, 그래서 우리 과학자는 데이터 드리븐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런 네, 디지털 마케팅 하는 사람들 데이터 드리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정 가능한 영역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측정 가능한 영역만 안다고 또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측정 불가능 영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음, 콜드콜이 왜 또 측정 가능한 영역이나 내가 100콜을 했는데 90명한테 까였어요. 네, 10명이 예스 했어요. 그래서 10명한테 브리핑 했어요. 10명 브리핑 했는데 한 명이 예스 했어요. 근데 뭐 매출이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나왔어요. 네, 그러면 100콜을 해가지고 매출 100만 원 나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한 콜당 얼마짜리예요? 만 원 되나? 그죠. 그죠? 100콜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쵸? 근데 네, 순수익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콜당 1,000원이 되는 거예요. 네, 순수익이. 그쵸? 그럼 네, 100콜을 했을 때 한 명당 1,000원짜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전화 거절을 하든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측정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측정 가능한 영역만 있다고 내가 그래도 성공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인문학도 있고 명리학도 있고 나름 종교도 있고 나름 그 우리 타로에서 늘 얘기하는 무슨 맞아요. 악연도 있고 뭐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개발 하나를 가지고 인생이 변화할 수 있냐? 저는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 하나가 바로 제가 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틀에 저도 갇혀졌어요. 예,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는 또 네, 종교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되게 바보 같지만 그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안에서 뭔가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 측정한 그 피 말리는 그 측정 가능한 영역 있잖아요. 그 맞아요. 산수하고 계산 맞아요. 때리고 막 그러는 그 영역이 녹아내릴 수 있는 거예요. 녹아내리게 만들려면 99% 영역이 이거를 커버해 줘야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 1%의 영역, 그 측정 가능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감이 있는 거는 우리는 현재의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감인 부분이 1%의 영역이고 측정 불가능한 그 자기 개발 영역. 그건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왜 보이지 않는 게 맞아요. 그거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기 개발서도 사람마다 느낀 점이 너무 달라요. 그 이유가 자기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어떤 것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저 역시도 요즘은 두 개를 무조건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느끼는 게 측정 가능한 것만 하다 보면은 되게 머리 아프고 되게 피폐해지고 음, 자연적으로 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수혈을 해줘야 돼요. 의식 성장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뭐 큰 돈을 벌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운적인 요소가 절대 작용을 안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저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 책들이나 이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주식으로 성공했다는 사람, 뭐 부동산으로 성공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 과연 운이 작용을 안 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적인 상황도 운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투자했는데 돈을 잃는 사람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운이 작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자기 개발이나 의식, 이런 운적인 요소, 그 다음에 99%의 영역,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놓치지 말고, 내가 현실에서 뭘 할 수 있는지, 현장감이 있는 것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것도, 저도 요즘은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음.